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이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이셨어요. 또 남한테는 폐 안 끼치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고요. 그런 부모님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죠. 또 오빠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 저도 덩달아 따라서 열심히 했고 자연히 성적도 잘 나오고 대학도 괜찮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오빠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랬고요.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제 인생은 무난하게 흘러갔죠. 직장 동료들도 다 저와 잘 맞아서 회사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일이 힘든 것도 있고 야근도 많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와 오빠가 직장에 들어간 다음부터 저희 집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부모님도 매일 일 나가던 걸 관두시고 동네에 작은 마트를 차리셨고요. 저희는 돈이 많지도 않고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항상 행복했죠. 제 삶은 이렇게 계속 큰 굴곡 없이 잘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들어가 3년 차쯤 되니 주변의 동기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여자 동기들의 결혼식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자 한 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 앞에 가면 어쩐지 어색하고 긴장이 되곤 하더라고요. 대학 때도 같은 과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지만 정식으로 사귄 적은 없었거든요.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하나씩 청첩장을 받다 보니 괜히 마음이 쓸쓸해졌어요. 이렇게 다들 결혼한다고 매주 난리들인데 나는 남들 다 아는 연애도 한번 못 해봤으니 나름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라며 혼잣말로 푸념을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모임에 갔는데 저와 좀 친했던 과 동기 한 명이 너 소개팅 할래? 내 남친 골프 모임 멤버인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골프 모임? 골프 칠 정도면 되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당시만 해도 저희 나이대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돈 꽤나 있었거든요. 돈 많으면 좋지 뭘 그래. 치과 의사인데 매너도 좋고 성격도 너무 괜찮아. 그 사람 자기가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야. 집안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자 집안 따지고 그러지도 않더라고. 너도 사람도 좀 만나보고 결혼 생각도 해야지. 마지막 말에 저는 소개팅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신세 한탄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인상도 순하고 꽤 괜찮았어요. 첫 만남인데도 제가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줬고 덕분에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효정 씨는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게 마음이 잘 통하네요. 저도 민호 씨하고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한 달을 만난 후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골프 모임도 나가고 부티나 보이는 이 남자가 나를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나 싶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저와 만나는 걸 취소해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 제 태도가 남자를 더 조바심나게 한 건지 그 사람은 같이 저녁을 먹다 말고 효정 씨는 왜 내가 데이트 취소해도 뭐라고 안 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난리 난다고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바쁘잖아요. 혹시 나 말고 딴 남자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난 민호 씨 배려하느라 그런 건데 딴 남자가 있냐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불쾌하네요. 저는 밥을 먹다가 말고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남자가 따라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며칠씩 저한테 전화하고 회사 퇴근길에 기다리며 미안하다며 100배 사죄하더군요. 내가 정말 실수했어요. 효정 씨 진심을 모르고 남들이 하는 얘기에 솔깃해서 쓸데없는 말 했어요. 라며 저한테 장미 백송이 꽃다발을 내밀었고 저는 뭐 이런 것까지 사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는 거죠? 헤어진 거 아니죠? 헤어질 마음 먹고 있긴 했는데 민호 씨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거 보니 정말 실수인 것 같아서 생각 바꿨어요. 라고 하니 아이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순조롭게 만남을 이어갔고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난 뒤 남자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민호 씨는 나 어디가 마음에 든 거야? 나 사실 그게 궁금해. 생활력 있고 당당한 거. 여자들이 내가 치과 의사라고 하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좀 비굴해지는데 효정이 너는 그런 게 없어. 라며 저의 장점을 치켜 세워줬어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남자는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 결혼식 날 저를 보러 와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라고 했죠. 엄마 아빠는 손님을 만나라 바쁜 중에도 그 사람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오빠와 새언니하고도 인사를 했고요. 엄마 아빠는 남자가 사교성도 있고 성격이 좋은 것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신혼여행을 갔다 온 오빠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 말하는 폰 같은 게 딱 바람둥이 스타일이던데 난 잘 모르겠네. 오빠는 잠깐 봐놓고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 민호 씨 1년 넘게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뭐 아니니까 네가 만났겠지.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고. 라며 저를 존중해주면서도 여전히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원래 오빠들이 여동생이 결혼할 상대 데려오면 괜히 꼬투리 잡는다더니 우리 오빠도 딱 그런 케이스 같았죠. 그리고 남자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딱히 저를 반기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남자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키우셨다는데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섭섭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가씨, 집 혼수 얼마나 해올 수 있어? 우리 최소 1억은 해와야 돼. 엄마, 오늘은 돈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사람 보자마자 이러는 게 어딨어? 우리도 그렇고 저 아가씨네 집안 수준은 비슷한데 돈은 네가 훨씬 많이 벌잖아. 그러면 그만큼 받아야지. 그만 좀 해. 오늘은 기분 좋게 밥만 먹기로 했잖아. 라며 너무 솔직한 자기 엄마의 말을 끊어주는 남자가 고맙더라고요. 혼수 1억이라니 의사, 변호사, 검사 등등 사자 붙은 집안에서 엄청난 혼수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도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혼자서 속으로 그냥 해본 말이 아닐까 하며 그저 지나가길 바랐지만 남자 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아들 치과의사 만드느라 고생한 세월이 있으니 그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어쩌겠냐? 네가 좋다는 사람인데 결혼한다면 어떻게든 해봐야지. 당시 저는 곧 30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주변에 미혼인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하기는 했어요. 그러니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든 나 좋다는 사람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혼수 비용은 제가 그동안 모은 적금과 오빠와 부모님 도움으로 겨우 해결했어요. 저희는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남자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렇다고 결혼 못한다 소리도 하지 않으셨고 결혼 청첩장까지 잘 뽑았죠. 이제 정말 결혼 날짜가 한 달 정도 남았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남자도 줄에 볼 사람과 사회자 친구들을 만나느라 분주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결혼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날짜가 다가오니 전에는 몰랐던 긴장감에 점점 떨리더라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였죠. 그 여자는 급한 일이니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서 여자와 함께 카페로 갔어요. 민호 씨하고 결혼 취소해주세요. 저 민호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그 민호 씨 맞아요? 민호 씨, 저랑 1년도 넘게 사귀었고 그 사이에 헤어질 뻔했을 때 민호 씨가 저 잡은 일도 있어요. 그건 다 과거잖아요. 지금 민호 씨는 저를 사랑해요. 효정 씨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 후회하고 있다고요.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한다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민호 씨, 이제 그만 놔주세요. 아니, 내가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어디 와서 억지예요. 그쪽이 민호 씨 좋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깽판 치는 거잖아요. 라며 맞서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요즘 민호 씨 만난 적 있어요? 함 준비한다고 그때 보자고 하고 계속 안 만났죠? 그건 저도 민호 씨도 각자 바빠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어떻게 알긴요. 민호 씨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알죠. 효정 씨랑 안 만나는 동안에도 저하고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싫다는 사람 놔주고 각자 제 갈 길 가는 걸로 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어요. 헤어져도 제가 민호 씨하고 할 일이고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당사자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잖아요. 저라고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아무튼 빨리 결정하세요. 어물쩡거리다가 괜히 결혼식 날 망신당하지 말라고요. 라고 앙칼지게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저는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러워 바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회사에 돌아와서 남자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퇴근길에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치과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어요. 집에 돌아와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남자와 만나야 했죠. 다음날 회사를 퇴근하자마자 남자 집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남자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배를 누르려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떨리던지 꼭 금세 터져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때 남자 집 앞에 자가용 한 대가 와서 섰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도망쳐서 몸을 숨겼어요. 차에서는 남자와 전날 저를 만나러 왔던 여자가 내리더군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 팔짱을 끼고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하호호 웃음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죠. 저는 두 사람 앞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자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빴던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느라 시간이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둘이 들어가고 난 후 불이 켜진 집을 한참 보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려서 버스 정류장까지 미처 가지도 못해 택시를 타야 했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밤새 한잠 자지 못했고 아침이 되자마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남자의 치과로 갔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침부터 웬일이야? 회사는 안 가? 어제 전화 많이 했는데 몰랐어? 혹시 혜경 씨가 찾아간 것 때문에 그래? 라며 너무 담담히 말하는 남자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혜경 씨가 찾아갔나 보더라고. 내 뜻 알았으면 이제 물러나 줘. 아니, 내가 잡았어?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야? 뭐가 됐든 이제 상황이 전하고 다르잖아. 이대로 너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건 네가 아니었어. 나 이제 환자들 봐야 되니까 그만 가줘.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너만 볼썽 사납게 되는 거 알지? 라더니 간호사를 시켜서 저를 일방적으로 병원 건물 앞까지 몰아내는데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는 못 그만둔다고 저도 어거지를 부렸어요. 결혼식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부모님한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결혼식장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버텼어요. 결국에는 결혼 일주일 전 남자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내밀더군요. 우리도 더는 못하니까 제발 헤어져줘. 내가 처음부터 이 결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 너도 알지? 그건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이제 민호도 너한테 마음 없다잖아.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결혼 전에 헤어지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남자 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뻔뻔하게 담담해지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그 안에는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달랑 들어있었어요. 500이요? 5천도 아니고요. 저희가 혼수를 얼마를 했는데요. 어머니 받아가신 밍크코트하고 수입그릇 세트도 다 돌려주세요. 민호 씨 집에서 신혼살림 차린다고 인테리어 한 값도 주시고요. 예, 그건 이미 끝난 계산이야. 우리도 결혼 취소해서 손해가 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지금 너한테 500만 원이나 주는 거라고. 혼수를 돌려달라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래서 못 사는 것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며 저를 기가 막힌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기가 막힌 사람은 저였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막무가내였고 남자 어머니의 논리는 깰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 손해가 더 크다니요. 이대로 결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서 크게 망신당할 줄 알라면서 오히려 협박만 당했죠. 남자하고는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았고 치과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저를 앞에서부터 막았어요. 그러더니 퇴근길에 저를 붙잡더니 자기 엄마가 준 500만 원을 도로 내놓으라더군요. 그거 내가 혜경이하고 여행 가려고 따로 둔 돈인데 엄마가 모르고 들고 나가신 것 같아. 일단 나한테 돌려줘. 이제 와서 그깟 500 받아서 뭐 하겠어? 응? 와, 진짜 아주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야, 바닥은 네가 바닥이지. 어떻게 엄마한테서 500만 원을 받아? 먹고 떨어지겠다. 뭐 그런 뜻이었어?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걸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봤어요. 결국 저는 결혼 3일 전 모든 걸 포기하고 열흘간 혼자 숨어 지냈어요. 그런 저를 찾아낸 건 바로 엄마였어요.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앞으로 인생은 좀 더 현명하게 살라고 미리 예방주사 맞은 거야. 엄마 아빠는 너만 건강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라며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엄마 품 안에서 엉엉 소리를 내어 통곡했어요. 결혼식은 부모님과 오빠가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도저히 얼굴을 다닐 수 없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학교 동기들도 다 제 얘기를 하면서 흉을 볼 것 같았거든요. 물질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제가 친했던 사람들과도 다 끊어지니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오빠가 자기 일을 도와달라더군요. 오빠는 친구와 IT 계열 벤처 창업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돈 관리 같은 건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한테 재무팀에 입사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자리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그런 정 같은 걸로 자리 채울 만큼 기반이 잡히지도 않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는 거야. 효진이 너 그런 사람이야. 너한테 자부심을 가져. 라는 오빠 말에 저는 다시 기운을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자격지심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 흉을 볼 것 같아서 겁이 났는데 시간이 흐르고 적응이 되니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일은 얼마 전까지 제가 해왔던 거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가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했고 손해가 나는 쪽의 지출은 줄이도록 했어요. 저는 앞으로 오빠 사업이 어떤 분야를 키우면 좋을지 분석해서 올렸고 오빠와 임원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어요. 오빠도 그렇고 동업하는 분도 머리가 워낙 좋아서인지 사업은 별 문제 없이 커나갔어요. 회사 규모가 커지고 사원 수도 늘어나자 오빠는 저를 재무이사에 추천했고 투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이사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꼬박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사 취임을 하던 날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결혼식을 깨고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던 제가 이렇게 한 기업체에 이사가 되다니 스스로 감격스러웠어요. 오빠 고마워.
이게 다 오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다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저를 격려해줬어요. 저는 기념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고 엄마와 쇼핑 약속을 잡고 저녁에 만났어요. 저와 엄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죠. 엄마가 뭐랬어. 넌 더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우리 집에서 회사 사장도 나오고 이사도 나오다니 엄마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아. 이게 다 엄마가 우리 잘 키워줘서 그런 거지. 많이 먹어. 이따 쇼핑하려면 잘 먹어둬야 돼. 그때 저희 개인실에 반찬을 갖고 들어오던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에그머니나 소리를 지르며 반찬을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와 제가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직원을 보는데 그 남자 어머니였어요. 남자 어머니는 레스토랑 직원 복장을 입고 젊어 보이게 염색과 화장을 했더군요. 그렇게 반찬을 엎어놓고 자기가 당황했는지 그냥 나가버리더니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결국 지배인이 와서 100배 사죄하고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실수가 많고 손님들한테 예의가 없어서 정리하려던 직원인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다시는 손님들 앞에 보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라며 엄마의 말에 지배인은 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던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저도 찝찝한 기분이 남은 채로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남자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저희를 붙잡더군요. 효진이하고 효진이 엄마 맞죠? 나보고 놀랐잖아. 나도 너무 놀라서 그랬고 그동안 잘 지냈나 보네. 저기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꼭 갚을게. 라는 말에 엄마는 남자 어머니 손을 확 뿌리치며 이 여편 네가 미쳤나? 언제적 효진이 엄마 찾으면서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래. 저리 비키지 못해. 내가 오죽급하면 이러겠어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 이러면 안 되죠. 효진이 엄마 급할 때는 돕고 살아야지. 지금 누구 보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뭐 효진이 엄마요? 우리는 엄연한 이 레스토랑 손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댁 은행이에요? 어디다 대고 자식 키우는 입장 운운하면서 돈 얘기를 해.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여기요. 지금 그쪽 직원이 우리 붙잡고 진상 피우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레스토랑 안에서 매니저와 직원이 나와서 남자 어머니를 끌고 갔고 남자 어머니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잘못했어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희는 듣지 않고 와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또 바람을 펴서 이혼했고 바람핀 여자를 두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군요. 바람펴서 만난 두 여자가 남자를 협박하고 고소했고 남자는 억대의 돈을 여자들에게 물어줬지만 아직도 빚이 남았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남자 어머니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게 다 자업자득이라며 결혼 전 깨진 게 정말 천운이었다며 저를 위로했어요. 사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 그 덕에 제가 더 단단해져 있더군요. 모든 게 자기가 했던 대로 돌아온다는 걸 직접 보게 됐고요. 그 후로 저희는 두 번 다시 그 남자와 어머니하고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바르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많겠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가정이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